부모 생활.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추석 명절로 친척들께 안부도 전하고 덜어는 만나기도 하셨을 텐데 다들 행복하셨죠?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선생님이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명절에는 몸도 마음도 참 바쁘긴 한데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부터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고 아주 중독 수준이에요.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고 하고 게임을 합니다. 공유기를 끄고 마우스를 없애기도 하고 주말에만 하기로 약속도 해보았는데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회유도 경고도 거친 말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까딱도 안 합니다. 도대체 커서 뭘 하고 싶니? 라고도 물어봤어요. 아무 생각도 없대요. 아들은 기본적으로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말할 때 거친 행동을 합니다. 아니면 방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대화가 안 됩니다. 기다리면 정신을 차릴까요? 한창 사춘기 남학생을 둔 어머니 사연이네요. 요즘 중학교 2학년을 둔 부모는 극한 직업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부모 노릇이 참 힘이 든다는 거죠. 힘들긴 한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우선 어머니께서 중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건 아마 그동안 아들이 굉장히 못마땅하셨다는 거고요. 갈등이 많았겠죠. 아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모라면 당연히 말하고 싶죠. 그런데요, 옛말에 시집살이를 봉사 3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요, 사춘기 아들 키울 때 3년 정도 요 세 가지를 다 해야 잘 지나간다고 해요. 시집살이보다 더 힘드네요.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기고요. 선생님, 사춘기 아들 문제 없는 걸까요? 아이에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인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요. 우선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려면 부모와 아이 사이가 좋아져야 합니다. 어머니는 대화하고 싶은데 아이가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편이죠. 청소년 아들과 대화를 잘 하려면 그 또래 남자아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10대가 되면 아이들이 변하죠. 근데 부모가 이해할 수 없게 변해요. 말도 잘 안 하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뇌가 달라집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뇌의 편도액이라는 것을 자극하거든요. 그런데 이 편도액은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나 불안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곳이에요.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부정적인 정서가 확대되고요.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군요.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전두엽인데요. 사고 능력이나 감정 조절을 만드는 곳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10대 초반이 되면 전두엽 신경이 많이 깎입니다. 뇌가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불안해지고 사리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엉뚱하고 위험한 행동을 생각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혼란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네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겪는 일이고요. 단지 아이의 기질에 따라 표현하는 게 좀 다르죠. 저는 상담할 때요. 청소년을
외로운 외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나요. 대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과 상담하기 전에 신뢰를 쌓고 나면 마음이 열려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들도 알고요. 자기들이 얼마나 이상한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반복되니 스스로도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해주니 많이 외로워하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래들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와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사춘기 아들과 대화할 때는 이제까지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태도를 좀 바꾸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요,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말하는 태도가 싫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지적하거나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요? 네, 바로 그런 거죠. 특히 남자는 여자보다 청각이 둔해요. 어느 한 곳에 집중하거나 화가 나고 흥분하면 훨씬 못 듣습니다. 어머니도 감정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욱하면서 말을 해버리거든요. 이제부터는 아무 때나 불쑥 말하지 마시고 대화를 하기 전에 좋은 때를 봐가면서 이야기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장소까지 좋은 곳으로 선택하면 더 좋고요. 아들만 키운 선배분이 아들은 먼 친척 대하듯이 대화하면 좋다고 하던데요. 그 말씀 같아요. 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또 하나는요, 아들이 화를 낼 때까지 몰고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대화 중에 기분이 안 좋아지면요,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들에게는 간단 명료하게, 짧게, 핵심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통제 중심으로 서로 맞서게 되면요, 갈등이나 긴장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남자아이들은 커갈수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조의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게다가 공격적인 말은 10대 아들의 방어 본능에 불을 지르거나 길을 아예 닫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조언할 수 있나요? 조언보다는 우선 수용입니다. 수용이라면 아이의 나쁜 행동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나쁜 행동은 바운더리를 만들어줘야 해요. 경계를 넘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자신도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럼 수용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혹여 아이가 앞뒤 안 맞고 엉뚱한 말을 해도 바로 지적하지 마시고 일단 알겠다라는 수용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아이의 말이 맞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너의 의견, 알겠다. 그 정도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존중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하죠. 아이의 말을 그렇구나 하면서 인정만 해줘도 아이가 훨씬 더 소통에 대한 동기가 생깁니다. 토론이 가능해지면 그때서야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제가 한마디 하자면 혹시 밥 차려놓고 아이들을 어떻게 부르세요? 밥 먹자. 그렇게 하는데요. 대부분 그렇죠. 밥 먹어 아니면 밥 먹자죠. 근데 이 말이 명령조로 들리죠. 사춘기 때는요, 이런 말투도 거슬려집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밥 차려놨어. 이렇게 해요. 밥 차렸으니 이제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언제 먹든지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겁니다. 이 말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살아났어요. 이 댁도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 밥 먹어. 밥 먹자. 밥 차려놨어. 미세한 차이인데 이 말이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군요. 맞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고 각자에게 대화한 내용을 물어보면요. 신기하게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왜 기억이 다를까요? 기억이 원래 좀 주관적이거든요. 인지적이기도 하지만 감정에 의해서 약간씩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주세요. 부모가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게 말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해서 대학에 가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원인이야 어쨌든 아이가 이 말에 기분이 상했다면 그 말이 좀 바뀌어서 기억됩니다.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따위로 해서 대학에나 갈 수 있겠어? 로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끝이 아니에요. 가끔은 부모가 전혀 하지 않은 말도 한 것처럼 기억되기도 하죠. 평소 아이에게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아이는요, 부모가 하는 소리만 내도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더 심해지면 그 말을 할 때 부모가 주로 짓는 표정이 있거든요. 그 표정만 봐도 그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이고야, 심각한데요? 그럼 부모는 왜 기억이 다를까요? 부모는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의 본심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의 표현 방식이나 결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니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이걸 모르는 걸까요? 물론이죠. 자식은요, 부모와 다릅니다. 부모의 마음보다는 표현 방식을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제 경험이 생각나는데 말해볼까요? 네네. 제 아들이 사춘기 때 저에게 엄청 반항했거든요. 그 이유가 엄마 말은 다 맞는데요. 다 옳은 말인데 말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기분이 나빠져서 듣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요? 그때는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방법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 회개했죠.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고요.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청소년 상담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오늘 사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춘기 아들과의 새로운 신뢰 쌓기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옳고 그름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요. 자식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네, 오늘 사연의 어머니도 아들과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정말 힘드시겠지만 잠시만 여유를 가지고 아이와 하는 일상생활의 대화부터 점검해 보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시작이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슬기로운 부모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박명화, 선생님 1 윤세환, 선생님 2 박미옥이었습니다.